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딸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족들과 언제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가족들의 영향인지 성격도 좋고 언제나 주변에 사람이 많았으며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저랑 동갑내기로 늘 씩씩하고 밝은 청년이라 이야기도 잘 맞고 연애 2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남자친구가 행복한 우리 가족과 잘 맞는다며 언제나 칭찬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만 있는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절 언제나 딸처럼 좋아해 주시고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 또한 친정 부모님처럼 살갑게 잘 지냈습니다. 첫 명절이 되던 해 시댁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시댁에는 처음 보는 귀여운 남자아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사촌동생 자식인데 잠깐 봐달라고 해서 보살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가 빵긋빵긋 웃는 게 너무 예뻐 천사 같았습니다. 안아보고 우유도 먹여보기도 했습니다. 예쁜 아기와 함께 시댁 가족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어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실 것 같다며 남편은 친정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얼른 사돈댁에 가라면서 과일 바구니도 챙겨주셨고 남편의 바른 행동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늦은 저녁 집에 오는 길 오랜만에 아기를 보고 와서인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한테 당신 조카 진짜 예쁘더라. 그런 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래? 귀여워? 하면서 여보 아이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너무 좋지. 그렇게 천사 같은 애는 처음 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지난 후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회사에서 소고기 세트를 선물로 줬습니다. 남편과 둘이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기에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에서 저녁을 먹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전화 드리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한 뒤 제가 먼저 시부모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띵동하고 벨을 눌렀지만 한참을 지나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샤워하고 계셨다며 뒤늦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전화 드린다고 했는데 못 받으셨어요? 하니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저는 사온 야채를 씻으러 주방으로 향했고 아버님은 뭔가 어색한 자세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이마에 땀이 엄청 나요. 라고 물으니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좀 했더니 라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시어머님은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서 저녁이나 준비하자며 주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음식 준비 중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 화장실로 향해 시원하게 이를 보고 나오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가 했는데 소리가 너무 생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소리를 따라가니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히 문을 열어보니 그때 명절에 본 천사 같은 그 아이였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어머? 안녕? 인사를 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이 방은 평소 아이가 있는 듯한 방이라고 할 정도로 침대며 아이용품들이 잘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니 시부모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두 분의 표정을 보니 마치 제가 잘못한 짓을 한 것 같았죠. 아이가 울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아, 그래? 하시더니 아버님은 나한테 주렴 하며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아이는 그때 잠깐 봐주시기로 한 거 아니냐며 여쭤봤습니다. 아, 그렇지. 근데 그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더 봐주기로 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잠깐 봐주시는데 저렇게 방을 꾸며 놓으셨어요? 누가 보면 아기 키우는 집인 줄 알겠던데요. 갑자기 어머님은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이거나 마저 해라 하고 주방에서 황급히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님은 누구와 통화를 하시러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버님은 혼잣말로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시면서 아이를 보고 계셨습니다. 왜들 저러시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벨소리가 울린 후 배가 고프다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있는지 모르는지 아이에게 쪼르르 달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 있던 저는 바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토끼 눈이 되어 언제 왔어? 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까웠지. 아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니, 아기라고 말한 거야. 하며 갑자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거실에서의 싸늘한 공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시고 분위기가 파악되었는지 저를 보면서 얼른 밥이나 준비해, 네 남편 배고프다고 하지 않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좀 가만히 있으세요. 이야기하고 남편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아기가 아니고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 내가 확실히 들었어. 그러니 점잖으시던 시아버지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한마디만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땅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아니, 그래서 결혼했는데 뭐 이제 와서 물을 거니? 그리고 내가 키울 거고 호적에도 이미 내 자식으로 올렸어. 그러니까 너랑은 일체 상관없다. 하면서 황당한 말을 하셨습니다. 너무 당당한 시어머님의 행동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왜 상관이 없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님은 적반하장으로 본인의 아들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전 여자친구가 덥석 데리고 온 걸 어쩌냐면서 아기를 버릴 거냐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저를 이해 못하는 이상한 여자로 취급했습니다. 흥분한 상태로 남편을 보며 상황을 설명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연애는 처음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저랑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양다리 상태로 저를 만났고 그래도 너랑 결혼 이야기 나오면서 깔끔하게 정리했어. 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전 여친이 저와 결혼 준비하는 중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배신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었고 그럼 그때 나한테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추궁하니 남편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너였으니까 라며 상식 밖의 말을 짓거렸습니다. 대화하는 도중 시어머니가 끼어드시면서 너한테 일절 손 안 빌릴 거니까 신경도 쓰지 말아라 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성을 잃은 저는 어머님, 그게 말이 돼요? 저 사람 아이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님은 너네 집에서는 어른한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라고 가르치니? 라고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건 사기 결혼이잖아요. 라고 소리치니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그런데 자기도 이 아이 예쁘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 내가 네 자식인 줄 알고 이야기했겠니? 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제가 남편의 뺨을 때리니 시어머님은 저에게 달려와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 머리가 잡히니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같이 머리를 잡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님이 겨우 말려서 싸움은 진정이 되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우리 그냥 남남으로 살자 이 사기꾼들아 하고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울고불고 했지만 믿었던 남편과 그의 가족들의 배신과 뻔뻔함으로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바로 사실을 알렸고 늘 얌전하던 엄마는 미친 사기꾼 집안이구만 한마디 하시고 고소하겠다며 변호사부터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결혼식만 올린 그 남자와 깨끗하게 정리했고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우리 아들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면 저는 평생을 속으면서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늘 우리 딸이라고 잘해주던 그 가식 가득한 시댁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찹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얼마 전 회사 동료에게 그 남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다른 부서 유부녀와 바람이 나서 회사가 난리도 아니었고 잘렸다고 하더군요. 쓰레기 같은 버릇 어디 안 가나 봅니다. 그런 남자에게 내 평생을 의지하려 했다니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은 결혼식 후에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도 결혼 전 상대방의 행적들도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된다면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